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엄청 많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미 시리즈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심리부검 김정주 넥슨 전 회장의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심리부검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이 어떻다 저떻다 라기보다는 지금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내가 돈만 많으면 내 삶에 문제도 없고 내가 참 잘 살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더 읽어주고 또 그분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 자기 마음을 잘 파악해서 자기 삶에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하냐고요? 네,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읽어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마음의 아픔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던 김정주 회장의 심리부검 여러분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 황심이가 김정주 회장의 삶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주 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메이플 스토리를 만든 위젯을 인수하고 대박이 났다. 메이플 스토리는 더군다나 넥슨에서 일하던 이승찬 씨가 독립하여 만든 게임이었고 넥슨에서는 당시 새로운 게임이 나오지 않고 있던 때였어요. 언제부턴가 넥슨은 게임 세계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배급과 운영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졌었죠. 넥슨에서 새로운 게임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되자 그때는 김정주 씨가 나서서 2009년 회사를 리셋해보려는 시도를 나름 했었더라고요. 김정주 씨는 새로운 게임 세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열의를 나름 품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새로운 게임 세계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열의는 처음이자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본인이 졸처럼 부리는 이 경영자 넥슨 회사를 경영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개발자들, 기획자들이 새로운 게임을 잘 만들어내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넥슨에서 독립해서 이 메이플 스토리, 저도 이 메이플 스토리 저희 집 꼬마가 처음 플레이할 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고 나서 아마 이성찬 씨는 메이플 스토리 넘겨주고 상당히 큰 돈도 벌어서 좋긴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제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이 넥슨 김정주가 챙겼다면서 돈선의 김정주를 욕하는 일이 더 있었다는 거, 그거 생각해보면 김정주 씨는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게임 세계를 만드는 가 아니라 게임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돈 버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지 않았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신기한 게요, 넥슨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물론 처음에 바람의 나라 제외하고 그 이후에 진짜 오리지널리 넥슨의 토양에서 넥슨의 문화에서 성장한 게임, 우리가 개발한 게임, 이래서 성공했습니다 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라는 것은 과연 게임 비즈니스를 한 김정주인가, 아니면 게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돈놀이를 하거나 M&A, 좋게 이야기하면 인수합병을 한
사업가였는가? 이 질문 던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정주 회장은 게임 비즈니스를 발전시킨 게 아니라 게임 회사의 뭐 이것도 뭐 같은 말인데 근데 내가 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할까요? 그죠? 네, AI 계속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를 만든 네오프를 영끌 인수하여 대박이 났다는 것도 중요하게 언급해요. 그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회사들을 인수했는지가 플레이라는 책에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김정주는 던전 앤 파이터를 해보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넥슨에서 개발했어야 마땅한 게임이었다. 메이플 스토리 때와 똑같은 불안이 엄습해오는 걸 느꼈다. 이게 작가가 인터뷰한 후에 어디까지 옮겨 쓴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불안을 계기로 김정주 씨가 자신을 좀 더 살펴봤더라면 그와 넥슨의 미래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또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거,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안한데요. 뭔가 우리만의 것을 내야 하는 거죠. 남들이 안 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가 느꼈던 불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가 느꼈던 불안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네. 인터뷰에서도 사람들에게 넥슨이 못했던 걸 마음껏 해봐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335 모여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시작했다고도 했었고요. 또 송재경 씨 보고도 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하길 독려하면서 자기가 돈도 빌려주겠다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송재경 씨를 두고 잘못된 사이클에 걸려서 계속 대작을 만들어야만 하는 운명, 불쌍한 인생이라고 언급했어요. 이런 그의 마음은 대체 뭐죠? 이런 그의 마음은 대체 뭐죠? 사실은 송재경 씨에 대해서는 이 김정주 회장은 본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게임 개발자로서, 게임 기획자로서의 천재성이 있는 친구. 본인은 이 좋은 게임, 놀라운 게임을 알아보는 안목은 있지만, 자기가 게임을 기획하고 개발할 능력은 송재경만큼 있지 않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살리에로와 모차르트의 운명적인 만남인데 다행스럽게 이 송재경과 이 김정주는 아주 절친 베스트 프렌드였다라는 게 참 훌륭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송재경 씨도 제가 여러 번 인터뷰하면서 느꼈는데 게임 개발자로서 아마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천재이긴 하지만은 본인이 그거를 개발을 처음 했을 때하고 그게 성공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 어떤 장면을 이야기했냐면 바람의 나라나 또 리니지 같은 게임은 본인이 이게 성공한다. 이건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공식과 같은 정답과 같은 걸 정해놓고 아마 처음에 바람의 나라나 이 리니지를 만들고 런칭했으면 뭐 별로 성공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바람나라는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어요? 뭐 그때요 이 그래픽 이 베이스된 게임을 하는 거 이 던전 앤 파이트 있잖아요. 그거를요 이렇게 생각을 했대.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뭔가 남다른 걸 하고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지 뭐. 야, 그거 말이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지금 상황 안 돼. 뭐 그거 안 되더라도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바람의 나라야. 그 다음에 리니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실 리니지 처음에 넥슨에서 이것저것 해보면 바람의 나라 하고 나서 리니지 넥슨에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데 김택진 선배가 야, 너 뭐하냐? 저 지금 뭐 좀 이런 게임 조금 다른 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때 이제 이걸 MMORPG로, RPG가 그냥 RPG가 아니라 MMO 매시브 멀티플레이어 수준이 아니라 매시브한 그런 수준으로 이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헉, 웃긴다. 그런데 넥슨에서 지금 돈이 안 돼가지고 이걸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 힘들거든요. 아, 그러냐? 정주야, 그러면 재경이 우리 회사로 주면 안 될까? 뭐 우리도 그런 비즈니스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너 갈래? 그럼 뭐 저가 가죠 뭐. 이래가지고 옮겨간 게 이제 NC로 송재경, 제가 인터뷰할 때 송재경 부사장이었거든. 송재경 씨가 가가지고 거기서 뭐 그때도 NC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 서버 중고를 빌려가지고 셋업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오늘 이 12월 31일 제야의 종이 땡 칠 때 동접수가 10,000명이 넘어가는 그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뭐 어떻게 10,000명이 동시에 게임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그 경험을 했다고 송재경 씨가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제야의 종을 보면서 10,000명 동접이 되는 걸 경험을 하고 나서 한 달마다 10배씩 동접 숫자가 드러날 때, 뭐 제가 인터뷰할 때는 뭐 100만 명 기본으로, 100만 명은 좀 심했나? 한 4, 50만 명 기본적으로 동접이 100만 명도 거의 일어났던 그 시대에 했으니까. 그래서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NC를 나와가지고 본인이 이 회사, 게임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대표로 있을 때, 그때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럴 때 최고로 카트라이트보다 더 신나는 경주 이 차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보여줬는데, 이전에 이 바람의 나라나 리니지를 만들 때의 그냥 무작정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거의 몇십억 몇백억 돈을 들여가지고 최고의 게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최고의 게임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최고의 게임으로 활용할 것 같지는 않으시네요 라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인터뷰를 끝냈던 그 상황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된 사이클에 걸려서 계속 대작을 만들어내라는 운명이니까, 남들이 보기 우와 대단하다 최고의 게임이다 하더라도 최고의 게임이 결코 되지 못하는 운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리니지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송재경 씨는 리니지 이후에는 더 이상 대작의 게임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지금도 리니지 이후에 더 나은 게임, 글쎄요, 던전 앤 파이터 그 정도 되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이 김정주 회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걸 해야 해요. 얼마나 불안한데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구도 하지 않는 걸 할 때 그걸 불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는 본인들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미 이 업계에서 전설적인 잘 아는 전문가의 반열에 올라가는 순간에 기존에 자기가 성공한 그 경험의 프레임이나 그 경험을 본인 스스로 뛰어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고서는 결국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지? 그래서 던전 앤 파이터 그거를 네오플에서 연끌했다는 그때 김정주 씨가 어떻게 이걸 연끌했는지 아세요? 던전 앤 파이터 보고 우와 어떻게 우리가 이걸 못 만들었지? 그 상황에서 지금 넥슨에 있는 모든 개발자 다 동원해도 죽었다 깨어나다 안 나온다는 걸 알거든. 왜? 그거는 기존의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고 또 가장 잘한다라는 그 공식 또 있지만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김정주 씨가 야 좋다. 그런데 김정주 씨의 기본적인 특성, 본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의 핵심이 됐던 건 내가 괜찮다고 싶은 거 이건 내 거로 해야 돼. 그래서 던전앤파이터 저 게임 회사 내가 그냥 사. 우리가 살게. 얼마 주면 되겠니? 얼마 주셔야 되는데 그만큼 주기는 그래. 그래서 김정주 씨가 어떻게 배팅했냐?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탈탈 다 틀면 이거야. 네가 지금 달라는 거는 얼마지? 그런데 우리 회사 가진 현금 뭐 그거 네가 요청하는 거 반밖에 안 되거든. 이건 내가 몰빵할게. 그리고 내가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너가 달라는 금액 내가 줄게. 그러면 너 그 게임하고 그 회사 우리 거 줄래? 마치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장난감을 내가 가지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던전앤파이터를 인수했고, 처음에 그 던전앤파이터 그거 인수했을 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김정주 회장 미쳤다. 쟤 이제 넥슨에서 돈 되는 게임 못 만들어내니까 저렇게라도 하는구나. 엄청 비싸게 샀다라고 다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1, 2년 지나고 나서 야 진짜 저 사람은 천재적인 선구안이 있네. 야 그런 반응들을 이 게임 업계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넥슨에서 개발했어야 마땅한 게임이었다. 누가 그 게임을 개발해? 본인이 게임 기획자로 개발자 리더로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디자인하고 이거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기능 안 되면 되게 해. 일주일 후에 못하면 사표 써. 이럴 정도로 밀어붙여야지 그게 되는데 본인은 회사 밖에서 경영 잘해줘. 나는 뭐 애송원 가서 연극도 배우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거야. 그런 경우에 본인이 만드는 새로운 콘텐츠, 그렇죠. 인류 문화유산으로 새로운 콘텐츠는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은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게임의 그 콘텐츠가 어떻게 녹아갈지는 스스로 찾을 수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참 김정주 이 회장이 자기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가,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김정주 회장 보고 너는 너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한번 네 마음을 읽어봐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네요. 여러분,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심리상담과 코칭의 기회를 잡아보신다면, 아니면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가해 보신다면 김정주 회장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꼭 벗어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김정주 회장의 심리부금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